브릭스가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릭스 통화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자고 그러는데 막상 무역을 해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무역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쓰자라고 이번 회의에서 얘기가 되면서 회의가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 최근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큰 이슈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경고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느닷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를 통해 강력한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100% 관세 부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서구 언론들도 가만히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왜 이렇게 강한 경고성 협박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지난 10월 러시아 카잔에서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냐면 사실 서방 언론들은 브릭스 정상회의를 애써서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잘 보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회의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갔어요. 이번에가 16차 브릭스 정상회담인가 그런데 이번에 그 핵심 논제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서구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자체 내 브릭스 내에 설치해서 서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서구가 독점하고 있는 게 뭔지 그들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독립하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하나는 브릭스 유닛이라고 그래서 공동 통화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통화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이 스위프트로 대변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독립해서 브릭스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게 이른바 브릭스 브릿지라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브릭스 회원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브릭스 페이라고. 그거를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지불 시스템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키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구의 증권거래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브릭스 자체 내에 증권거래 청산소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의 석유나 곡물 같은 거를 운반하는 이런 상선들한테 재보험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차제에 재보험 회사도 브릭스 내에 만들겠다. 또 하나는 맨날 그 서구의 신용평가사에 시달리는데 자체 신용평가사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통화금융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을 서구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은 브릭스 재무부 장관들이 여러 차례 사실 정상회의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그들이 상품거래소, 곡물거래소 혹은 신용평가기관, 그다음에 재보험회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건지를 그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거의 이 문제들은 확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에서 철수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대신에 그간 쓰던 브릭스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브릭스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신용카드가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이런 앱을 다운받아서 신용카드 대신에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의의 핵심은 브릭스 유닛이라는 공동통화를 만들어서 이걸 금가 회원국들의 통화 바스켓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공동통화를 만들자라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중국이나 이란이나 브라질은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여기에 반대를 했어요. 인도로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과 척을 질 수는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브릭스 다른 회원국도 이거를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력이 없고 당연히 모두가 참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참가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전원이 찬성해서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만들 건 아니고 원하는 국가들끼리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자그마치 134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잔 선언이라는 걸 브릭스 창설 후에 최초로 채택을 했습니다. 과거의 서방 언론들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폄하했던 것은 그쪽에서는 아무리 논의를 해봐도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실천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이번에 브릭스 정상회의 내용도 그 서방 언론들은 그렇게 이거를 심층적으로 취재하지 않았어요. 그 통해 기사화되지 않아서 서구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잘 모르는데, 이제는 브릭스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공동체로 커졌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에 회원국들을 더 받아들여서 지금 9개 회원국이 됐는데, 이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면에서도 한 45%가 되고,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 봤을 적에 한 세계 GDP의 한 3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대의 경제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미 G7을 능가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13개를 준회원격인 파트너 국가로 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2개 국가로 덩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들한테 도출되는 그런 합의된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브릭스를 앞으로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관심 있게 주목해야 될 그런 경제 공동체로 커졌습니다. 이번 회의만 하더라도 36개국 대표들이 참가를 했고, UN 사무총장 등 6개 국제기구가 참석하고, 총 참여 대표단 숫자만 해도 5,2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단한 규모의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서방 언론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걸 들고, 거기서 논의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브릭스가 근본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상파울루에서 브릭스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러시아가 스위프트에 대항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앞서 브라질이 어떤 내용을 제안을 했냐면, 브릭스 회원국 간의 무역 통화를 만들자. 그래서 외환 의존도를 낮춰서 달러에 우회하는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갖자라고 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결제 시스템과 그 관련 통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무역 통화라는 건 무역할 때 필요하고 자국의 통화는 그대로 사용하되 무역할 때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달러 대신에 우리가 무역 통화를 쓰자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브릭스가 자체 결제 시스템과 그 무역 통화인 브릭스 유닛을 도입하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미국이 함부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차단시켜서 상대국을 경제 제재를 시키면서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브릭스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주권과 경제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크게 호응한 게 글로벌 사우스, 즉 남반부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하면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보장도 되면서 금융 선진화에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 통화가 만들어지면 브릭스가 IMF나 세계은행에 대항해서 만든 신개발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행에 약 4조 달러의 무역 통화를 보유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조 달러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의 규모가 7조입니다. 그러니까 4조 달러는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에 나와 있는 달러 발행액이 7조인데 이 무역통화를 4조 달러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이죠.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브릭스는 이번에 브릭스 유닛이라는 무역통화 도입을 위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푸틴이 이 화폐를 들고 입장을 했어요. 이 화폐가 바로 브릭스 유닛이라는 화폐인데,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물론 휴대폰상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그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한 이제 디지털 화폐예요. 근데 이 무역 통화의 개념 자체는 1944년 브레트 우즈 협상을 할 적에 영국 대표였던 그 케인즈가 주장했던 무역 통화가 있습니다. 그 방코르라는 무역 통화였었는데, 그러니까 각국은 자기들의 통화를 쓰되 무역할 때만은 이 통화를 써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하자라고 해서 케인즈가 생각해냈던 세계 화폐입니다. 이 개념을 이번에 브릭스가 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유닛이라는 디지털 화폐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EDS라는 기관이 이미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한 탈중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브릭스로서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40%가 금이 담보로 쓰이고 60%가 회원국의 통화의 그 바스켓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달러와 같은 신용화폐가 아니라 금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물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등 이 브릭스 국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금 매집했던 그 이유가 비로소 이제 밝혀진 셈이 됐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중국과 인도는 세계 금 수입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하고 터키가 가담을 해서 이 네 개국이 세계 금 수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해야 되겠다는 건 사실 그들이 이걸 비축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중국도 브릭스가 금을 비축해서 그들의 통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그들의 금 매집과 대항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간 사실 심상치 않았던 중국의 금관리 정책을 보면 크게 4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생산국입니다. 2위가 러시아하고 호주예요. 그러니까 세계 1, 2위가 다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금 생산을 브릭스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금 수입도 브릭스가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이 중국이자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한 번 중국으로 들어온 금은 절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금 수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 선물 시세를 미국의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팔면은 국내에서 판 것보다 더 손해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금의 해외 유출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했던 중국의 관리 정책. 그리고 중국은 채굴업자들이 금을 생산해도 이걸 그들이 함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에다만 팔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금의 유통도 중국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금을 관리했던 의도를 이제는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금을 담보로 하는 통화가 탄생되는구나. 자, 그다음에 브릭스는 그들이 스위프트에 대항할 국제결제 시스템인 브릿지라는 걸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결제 시스템을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5개 회원국 간의 CBDC를 표준화를 시켜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브릭스페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가 철수시켜서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제의 브릭스페이는 이거를 조금 더 그 기술을 집어넣어 가지고 브릭스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 대신에 이거를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쓰자라고 이거를 지불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만들 그러한 거를 개발해서 요번에 사실 시험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항하는 국제결제 시스템이 있고 그간 그들이 쓰던 국제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대신에 해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시스템 내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국가가 있으면 그거는 자유의사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합의문을 만들 적에도 이거는 자발적인 국가들 그리고 이건 구속력이 없는 거니까 즉 브릭스 국가는 패권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참여국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김으로써 하고 싶은 국가들끼리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브릿지라는 국제결제 시스템의 강점을 보면 이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송금 수수료 같은 거를 이제 그들이 이제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브릭스가 만든 게 아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국제결제은행이 이거를 중국하고 홍콩 등 중앙은행과 이렇게 합작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국 인민은행이 이 국제결제은행의 엠브릿지라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사실은 국제결제은행이에요. BIS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 놓고 미국 연준이 사실 분석을 했어요. 이거를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쓰게 되면 오히려 달러 사용은 줄어들고 위안화 사용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도 이 프로젝트를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술을 브릭스가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원래 엠브릿지였었는데 브릭스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이 결제 시스템을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시스템으로 쓰겠다는 게 그들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릭스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각국의 CBDC를 리플이 들어가서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거를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대신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림은 이제 리플이 이렇게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브릭스에서는 이 플랫폼에 리플을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이 그림상의 얘기로 리플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분들한테 더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들의 공동통화를 만들려면은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당장 무역통화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역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쓰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브릭스 통화국 간의 통화로 무역을 하자고 그랬는데 막상 무역을 해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중국이 이제 무역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위안화하고 헤아라인데 헤아라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무역업자들이 위안화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국 간 통화를 쓰자고 그러지만 대부분은 위안화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들이 교육하기에 충분한 위안화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그런데 그들이 달러는 쓰기 싫고 위안화는 모자라고 하니까 무역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쓰자라고 이번 회의에서 얘기가 되면서 회의가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재빠르게 자세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부호들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채굴은 물론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사업 일체를 다 금지시켰었어요. 그런데 10월 말에 브릭스 정상회담을 했는데 11월 달에 채굴을 금지해서 합법화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미 발효가 됐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부는 2개의 거래소를 설립해서 그들의 법정 통화인 루블화를 암호화폐로 교환해주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를 루블화로 교환해주는 이런 거래소를 설립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은 엄격하게 채굴이나 사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러시아는 이렇게 지금 발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과연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사안이고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그 유명한 작가인 로버트 키요사키는 여기에 대한 촌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브릭스의 암호화폐가 나오면 달러는 붕괴된다. 여러분들 빨리 비트코인 사세요. 이런 촌평을 내놨어요. 즉 서방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SNS에 올린 게 브릭스가 만약 달러의 대체 방안을 찾거나 그러한 유사한 행동을 하면은 100% 관세를 때리겠다. 즉 그 얘기는 사실은 1~2% 관세만 때려도 수출입량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냥 100%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라고는 무역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방 그 바네크 그 투자사 같은 경우도 브릭스 국가가 글로벌 무역에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릭스는 그 논의를 했고 이렇게 논의된 그 근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브릭스 국가 간에 지난 2년 동안 이제는 달러 쓰지 말고 자국 통화들끼리 갖고 무역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무역을 하고 싶은데 위안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달러는 쓰기 싫고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나온 게 공동 무역 통화를 만들겠다는 게 브릭스 유닛이고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위험하니까 당장 비트코인을 그러면 우리가 무역 통화로 쓰자라는 게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 위안화가 부족하냐 하면 사실은 달러가 세계 시장에 무역 통화로 쓰이게 된 거는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면서 사실상 달러를 세계에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봐야만 달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무역 적자국이 아니라 무역 흑자국이에요. 날로 흑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는 위안화도 지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시장에서 위안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무역 통화에 지금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담보로 한 무역 통화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자는 게 그들의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지였어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중국의 무역 흑자 추이를 보여주는 거 있는데 특히 올해 들어서 2024년에 무역 흑자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역 국자가 큰 나라의 통화는 세계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세계에 나가 있던 위안화조차도 지금 중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지금 중국의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세계 한 200여 개 중에서 140여 개국이 중국이 그들의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로 갖고 있는 국가는 40개 국가뿐이 안 돼요. 이게 벌써 4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기울어졌을 겁니다. 즉 원래 미국이 디커플링 전략을 들고 나와서 공급만 재편을 외쳤었는데 이게 결국 실패로 끝난 게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가 경제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택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무역하는데 실용적으로 자기들한테 이로운 게 사실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위주로 무역 네트워크가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보시는 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다 중국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고 여기 유럽 중심으로 황색으로 보이는 게 독일을 최대 교역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들 숫자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무역 네트워크는 이제는 완전히 중국 중심으로 그다음에 무역 결제를 하기 위한 통화도 이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결제 비중을 보면 이미 2023년 3월에 그들이 무역 거래나 자본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달러 거래 비중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으로 위안화가 압도적으로 달러화를 추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은 위안화 중심의 무역 거래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 무역 시장에는 이제 위안화가 이제 모자라는 거죠. 게다가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선 JP 모건 등이 그들의 자료에서 지난해 2024년 전 세계 원유 거래 양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는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사실은 위안화 거래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2년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적에 중국이 사들이는 원유는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많은 양이 위안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아닌.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중국과 에너지 거래를 하면서 그건 원유나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고 있고 또 인도에도 러시아가 석유 공급을 하는데 인도의 대금 결제는 아랍에미리트의 통화인 디르함을 달라라고 러시아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달러를 피해서 회원국 통화로 그들의 원유 거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1974년에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을 만나서 반협박 반사탕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사탕과 채권을 내놓고 앞으로 오펙은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 즉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미국은 사우디 안보뿐만 아니라 국왕 당신의 정권을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미국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뿐이 없다라고 채찍을 같이 들고 가서 지금 사진에 보면 이 국왕 표정은 굉장히 얼어있고 키신저는 웃는 모습에 이런 회의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결국 이때 맺은 협약이 미국 사우디 간 50년 만기의 양국 간 군사경제협정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경제협정이 이게 일명 페트로달러 협정이에요. 이게 사실상 내용은
석유를 달러로 팔라는 내용인데 이때 사우디의 군사나 경제를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그 협정 명칭은 군사경제협정입니다. 이게 50년 만기가 돼가지고 올해 6월 달에 미국이 연장을 요청했을 적에 사우디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석유를 달러로만 판매해야 되는 의무는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브릭스에 가입 신청해 놓고도 아직 브릭스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와 미국 양쪽에서 아직까지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단 지난해부터 페트로달라는 지금 균열을 맞아서 석유의 5분의 1 이상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